예, 안녕하세요. 인지하고수 TRT 11회 중간고사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된 박태환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1번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풀이를 할 거고요. 자기가 틀린 부분만 찾아가지고 보시면 돼요. 이번 일단 시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고요. 제가 풀이를 좀 몇 명을 봤는데 대부분의 학생들 일단 16번을 좀 틀린 친구들이 많았고 말고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잘 푸른 시험지 같아요. 자, 1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항식 3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2y제곱 더하기 3배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요 녀석을 간단히 한 거를 골라달라는 소리고요. 뭐 동량끼리 그냥 계산하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3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사라지고 xy랑 3xy 넣으면은 4xy 마이너스 2y제곱 더하기 3y제곱 계산하면은 플러스 y제곱을 해서 간단하게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1번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고 바로 2번으로 갈게요. 다항식 fx가 있는데 x 8제곱 더하기 4x 5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가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a를 구해달래요. 바로 얘를 지금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나머지가 0이다. 즉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이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 즉 x 이꼴 마이너스 1을 fx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걔가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겠죠.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거를 대입합시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더하기 a 플러스 2가 0이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 자 그러면 a만 구해보면은 요만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6에다가 이거 계산 마이너스 4 넘어가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a는 4, 정답 4번 나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네요. 자 3번으로 바로 갈게요. 자 3번 다항식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2의 인수를 구해달라는 소리고요. 얘는 이제 조립제법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거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0이 나와요. 조립제법 1, 마사, 5, 마이. 그래서 얘한테 1 대입하면 몇 나옵니까? 1, 마삼, 2, 0이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x-1을 인수로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바로 인수분해 보이죠? x-1 곱하기 x-2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요. 그때 인수인 거 골라달라고 했으니까 여기 x-2가 있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바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도 은근 못 푼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자, 일단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꼴 제로라는 식이 있고,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제로일 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구해달라는 문제죠. 그쵸?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뭐가 좀 보였어야 되냐면은 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가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우리 인수분해할 때 많이 보던 녀석이란 걸 눈치를 채야 돼요. 바로 뭐냐면은 내가 이 녀석에다가 양변에 x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이 녀석한테는 여기 좁으니까 y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했다라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전체식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꼴 제로로 바뀌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 이 녀석은 y 플러스 1이랑 y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 곱하면은 y 세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우변은 0이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정답 문제에서 물어본 거 x 세제곱은 1이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요, y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0. 3번 골라주시면 돼요. 이 문제 못 푼 친구 꽤 있었는데 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식을 보고 이 인수분해 식을 확인을 했어야 됐다. 그래서 이렇게 4번 한번 해봤고요. 5번으로도 바로 가볼게요. 5번. 자, 5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3일 때 문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해달래요. 이것도 어렵지 않게 그냥 곱셈공식 변형 쓰면 되겠죠?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되는 거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고 얘가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바로 간단하게 정답 구해보면은 4의 제곱 16에서 마이너스 2, 3은 6이 돼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10. 그래서 5번 정답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뭐 곱셈 공식판이요. 혹시 아직 암기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암기를 꼭 해주시고 바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x가 1-i분의 2일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네요. 일단 주어져 있는 x 딱 보고 분모 이제 실수화 좀 먼저 해봅시다. 그럼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i를 이렇게 곱해주고, 그럼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2 곱하기 1 마이너스 i만 남아서 결국 이끼리 약분하면은 1 마이너스 i가 되는 거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해달라는 식에서 이 x제곱 마이너스 2x만 잠깐 x로 좀 묶어보면은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될 거고, 내가 아까 x를 이렇게 1-i로 바꿔놨으니까 그대로 대입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 대신에 1-i 그리고 걔한테 2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3이 되는 거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요거 이제 합차공식이고 자리만 바꾸면 합차공식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보면은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라 얘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로 바꿔줄 수가 있고, 얘네 두 개 합차공식꼴 확인을 해줄 수 있죠.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i제곱 즉 마이너스 1이고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1이죠. 그냥 거기에다가 플러스 3 계산하면은 최종적인 정답 1. 그래서 1번 정답 나오겠네요. 얘도 뭐 그냥 어렵지 않게 실수만 한 다음에 구해달라는 거에 x 대신에 그대로 대입만 해서 정답 구하는 형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또 가봅시다. 7번 x 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이 오메가일 때 내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거는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해달래요. 이 문제도 이제 틀린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제 오메가의 성질들만 몇 개 그냥 식만 나열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리는 문제인데 그거 식을 제대로 안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 1 이항시키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꼴 제로가 될 거고, 작은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꼴 제로가 되는데 그 녀석의 한 허근이 오메가래. 그 말은 켤레복수 성질에 의해서 나머지 한 허근도 반드시 이 녀석의 켤레복수 수입 오메가 바 된다는 거 확인해 줄 수가 있고,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식을 얻어야 되냐. 첫 번째,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어찌됐든 이 흰색 3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즉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 되는 거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녀석들은 역시나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인 거잖아요. 요 1은 실근인 거고 내가 찾고 싶은 건 허근인 거고, 그럼 여기다가도 대입하면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 꼴 제로랑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1이 꼴 제로라는 이 두 가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요 1, 2번 식만 가지고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대로 대입합시다. 는 1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네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네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네 마이너스에 오메가 제곱으로 통분을 해보면은 여기서는 1이 있고 여기서는 플러스 오메가가 남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죠. 그쵸? 근데 1 더하기 오메가가 다시 1 더하기 오메가가 아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었거든요. 얘가 1 더하기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었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사라지고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이니까 1이라는 정답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뭐 어렵지 않게 구해보시면 돼요. 이 문제를 혹시 못 푼 친구들은 이 오메가의 성질 요 1, 2, 한 3, 4번까지 식을 좀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문제를 풀 때마다 그냥 옆에다가 몇 개 좀 나열해 주시면 돼요. 천천히 한번 나열해서 문제의 정답을 골라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8번도 한번 가볼게요. 8번.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k 이꼴 제로라는 2k 마이너스 6 이꼴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k의 최대값.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된다. 실근을. 그 말은 뭐 해봐라? 그냥 판별식 해봐라. 실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중분도 어찌됐든 실근이니까. 자, 그래서 판별식, 절반 판별식으로 갑시다. 그러면 절반 제곱하면은 4 마이너스 AC 하면은 바로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이 되고, 걔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10이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는데, 걔가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건 아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여기서 k라는 녀석은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k의 최대값은 5가 되겠더라. 그래서 정답은 또 3번. 얘는 그냥 뭐 판별식만 해보면 되는 또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 풀어봤고, 그 다음 또 9번으로 바로 갑시다. 9번으로. 9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제로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1가 베타 플러스 1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fx는 0에 fx에 대해서 뭐 f0를 구해달라. 그리고 x제곱의 개수는 1이라고 알려줬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근의 합, 근각의셀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1이 되는 거 얻을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내가 이제 궁금한 거는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두 분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워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죠? 2차 방정식에서 이제 x제곱의 개수, x제곱의 개수는 뭐 k고, 그리고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더하기 두 근의 곱 이꼴 제로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좌변에다가 x제곱의 개수인 k만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나는 이 두 근을 갖는 이 두 녀석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필요한 거니까 이 두 녀석의 합과 곱을 좀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과 곱. 자, 그럼 두 개 더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5가 되겠네요. 5. 자, 그 다음에 곱은 얘네 두 개 곱하면은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되고, 알파 베타는 1,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두 개 더하면 4에다가 1 마저 더하면은 곱 역시도 5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죠, 그쵸? 그럼 따라서 이 두 근의 합과 곱을 알았으니까 좀 전에 설명한 이 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내가 찾고 있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 이꼴 제로라고 작성할 수 있겠다. 아까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더 이상 뭐 곱할 필요는 없고, 얘가 이제 fx가 되는 거죠. fx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 문제에서 f0를 구해달래요.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f0는 x 대신에 0 대입하면은 5가 나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시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두 근의 곱 요 식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9번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두 다음식 fx, gx에 대해서 fx 더하기 gx는 fx 더하기 gx는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gx는 fx 마이너스 gx가 얘는 x 플러스, 얘도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아니네, 나누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6이다. 그때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는 보기를 골라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즉 나머지가 0이다랑 나머지가 6이다 라는 소리는 나머지 정리가 뭐였죠? 그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 즉 둘 다 0이 되게 하는 x 이퀄 마이너스 1을 얘네한테 각각 이 식에다가 각각 대입한 게 곧 나머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위의 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f의
마이너스 2 더하기 G 마이너스 2가 곧 나머지가 되는데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걔가 0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 얘한테도 이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 즉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f-2 마이너스 g의 마이너스 2가 곧 나머지인데 나머지가 6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나머지 정리죠. 나머지 정리. 따라서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해보면은 더하면은 이 f-2가 6이니까 f-2는 3 되는 거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걔가 3이면 얘는 마이너스 3이어야겠네. 마이너스 3. g-2는 마이너스 3이다. 요 두 가지 가지고 이제 정답 구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아까 문제에서 물어본 게 x 기억 니은 보기 중에서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 즉 나머지가 0이다 라는 소리는 각각의 보기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결과값이 0이 나오면 된다는 거죠. 이게 곧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할게요. fx 곱하기 gx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f-2 곱하기 g-2가 되고, f-2는 3, 그 다음에 g-2는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9죠. 그쵸? 근데 얘는 아니네. 왜? 나 지금 0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머지가 얘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 9가 나머지였던 거죠. 그래서 기억해봤고, 니은도 또 바로 갑시다. 니은 2gx 마이너스 3x도 x 더하기 2로 나눠 떨어지냐고 물어봤다는 건 얘한테도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대입하면은 2g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플러스 6이고, g-2가 아까 마3이었으니까 거기에다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6 하면은 0 나왔네요. 그럼 0이 나왔다면 나머지가 0? 즉 나눠 떨어진다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녀석이 되겠다. 아까 기억은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기도 한번 바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fx 곱하기 g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9gx, 얘한테도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시다. 그러면은 f-2 곱하기 g-2의 제곱 더하기 9배의 g-2가 되고, 자 보면은 f-2가 아까 3이었고 g-2는 마3인데 그거 제곱하면은 플러스 9 더하기 9배에다가 g-2는 마3, 그러면 27 빼기 27이니까 얘도 0이 나오더라. 즉 나머지가 0이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 보기를 골라주시면 돼요. 얘는 그냥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나누어 떨어진다. 근데 나머지 정리는 조심해줘야 되는 게 1차식으로 나눌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그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를 대입한 결과 자체가 나머지가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였다 해서 10번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도 바로 가볼게요. 11번. 자, 연립 방정식 x-y는 O랑 xy가 A, 그리고 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B랑,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7. 요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이 서로 같을 때 상수 A, B의 곱을 구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럼 다시 1번 연립방정식과 2번 연립방정식의 해가 똑같다래요. 그러면은 연립방정식이라는 거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고, 얘도 2번의 연립방정식에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건데 그 해가 똑같다라는 소리는 그 해라는 녀석이 x-y는 O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7의 연립방정식의 해랑도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의 식은 A와 B를 모르기 때문에 저 보라색으로 밑줄 친 x-y는 O라는 식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7,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아도 두 연립방정식이랑 100% 일치한다는 게 결론이죠. 그러면은 1차식과 2차식의 연립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야겠죠. 1차식을. 그럼 1차식에서 y는 x-5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다 씁시다. 여기부터 쓰면은 앞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y가 x-5래. 그게 17. 그러면은 2x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10x. 25에다가 17 넘어오면은 플러스 8 이꼴 0가 되고 2로 약분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이꼴 0. 인수분해할게요. x-1, x-4가 0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x라는 녀석은 1 또는 x는 4가 되겠네요. x는 1 또는 4. 그럼 x가 1이면은 y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x가 4면은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a, b를 곱해달래. 그럼 이 두 가지 경우로 이제 나눠서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그러면 이때 a는 두 개 xy를 곱한 거니까 a는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b는 역수치한 다음에 더하래. 얘 역수치하면은 1, 얘 역수치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거기에 더하면은 4분의 3. 근데 나는 a랑 b를 곱한 게 궁금한 거니까 여기서 a, b는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죠, 그쵸? 첫 번째 마이너스 3 하나 나오고 이때는 a는 아까 a는 다시 두 개 곱한 거였어요. x랑 y를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b라는 거는 역수치한 다음에 더하는 거였죠. 역수치한 다음에 더하면은 4분의 1 빼기 1이 돼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더라. 따라서 a, b라는 녀석은 두 개를 곱한 거니까 3이 나오네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 물어본 a 곱하기 b는 마3 또는 3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kx 그 다음에 플러스 2k 플러스 4 이퀄 0라는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 사이에 1이 있을 때 이 녀석에 서로 다른 두 근 사이에 1이 있을 때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문제네요. 그럼 이거 이제 근의 분리 문제네요. 근의 분리 문제. 그러면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5kx 더하기 2k 더하기 4라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다.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그래프, 함수로 해석하라면 바로 교점이 되는 건데 그 교점 사이에 근 자체가 이제 서로 다른 두 근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사이에 1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소리네요. 이런 그림. 그럼 이제 근의 분리 문제니까 원래는 세 가지. 첫 번째 한 변씩 더 따져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점의 x좌표랑 이 숫자 1과의 대소 비교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얘를 이 노란색을 잠깐만 fx라고 설정을 하면은 그 숫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원래는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쵸? 근데 이 문제처럼 두 근 사이에를 물어봤을 때는 얘는 따져줄 수가 없고 얘는 따질 필요가 없고 얘만 따져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얘만 따지게 되면 1번은 자동으로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다? 1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1에서 함수값 보면 음수 나와야 되잖아요. 음수 그쵸? 우리는 요것만 따지면 되겠다. F1이 제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1 구합시다. 여기다가 x 대신에 1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5k 더하기 2k 플러스 4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k 플러스 5인데 걔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요것만 풀면 뭐 정답이죠. 따라서 여기서 k는 3분의 5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오고요. 근데 문제에서 정수 k의 최소값 물었으니까 이 범위에 만족하는 최소의 정수는 2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죠? 정답은 또 4번 한번 구해봤습니다. 근의 분리 문제였어요. 근의 분리 문제. 근의 분리는 원래는 이제 판별식의 부호랑 꼭지점 x좌표랑 그 숫자와의 대소 비교 그 다음에 그 숫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따져줘야 되는데 특이한 케이스 두 근 사이에 오도록 하는 문제는 이 3번만 따져주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바로 또 13번으로 가볼게요. 13번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ABC에 대하여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더하기 B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b, 그 다음에 거기 bc제곱이 아니라 b제곱c예요. b제곱c, b제곱c, 그리고 bc제곱이 아니라 b제곱c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c 이꼴 제로인 관계가 성립을 할 때 어떤 삼각형인지 물었네요. 그럼 이거 인수분 해봐야겠지. 그럼 지금 보면은 BC는 최고차수가 3차고 A는 2차니까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네 두 개를 마이너스 A제곱으로 끄집어냅시다. 마이너스 A제곱으로 묶고 나머지는 A를 하나도 안 들고 있는 거 대입할게요. 그럼 여기서 B 플러스 C, 그 다음에 여기서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더하기 BC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더하기 B제곱 C가 이렇게 되겠더라. 자, 다시 한번 써봅시다.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A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B제곱으로 묶어. 그러면은 B 플러스 C.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는 C제곱으로 묶어. 그러면은 B 플러스 C. 자, 다시 여기도 B 플러스 C, 그 다음에 여기도 B 플러스 C, 여기도 B 플러스 C가 있는 거니까 B 플러스 C라는 공통인수로 다시 한번 묶어보면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A제곱, 여기서는 플러스 B제곱, 여기서는 플러스 C제곱. 근데 그게 뭐다? 0이다. 0. 그러면은 두 개 곱해서 0이라는 소리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데 문제에서 스몰 ABC는 세 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양수잖아요.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0이 될 수가 없고, 즉 결론 뭐다?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그 말은 뭐다? 이거 마이너스 A제곱 이항시키면은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인 거니까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네요. 그죠? 즉, 근데 그냥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어떤 스몰 A가 B변인 직각삼각형이라거나 아니면은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정답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돼요. 얘는 그냥 인수분해, 어려운 패턴의 인수분해는 아니고요. 그냥 최고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시고 인수분해만 해주시면은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또 4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바로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14번.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 플러스 1, y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그래프랑 y는 1가 두 점 A와 B에서 만나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걔랑 y는 1, 여기 y는 1이라는 녀석들이 두 점 A와 지금 B에서 만나고 있고, x는 1가 그 다음에 그 점 C에서 만난대요. 그럼 일단 여기 x 대신에 0 대입하면 1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꼭지점에 x좌표 좀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 0 대입하면 1이니까 여기 한 놈은 0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x는 1. 그러면 x는 1은 요 정도에 그립시다. 여기다 x는 1. 걔랑 만나는 요 교점의 좌표는 C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다음 PA, B가 곡선 위를 따라 A에서 C까지 움직인대요. A에서 여기 A에서 C까지, 여기까지. 이 초록색 위를 P, 여기다 놔볼까요? P, A, B라는 점이 초록색 위를 움직이고 있다. 그때 문제에서 물어본 거 2A 플러스 2B, 2A 플러스 2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달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y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랑 y는 1이 a와 b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교점의 x좌표 좀 하나 구해보면 되는데, 아까 내가 여기 b점의 x좌표가 0이라고 구해놨잖아요. 그쵸?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굳이 연립해서 새롭게 구할 필요는 없고요. 대칭성 이용해가지고 여기 간격이 2분의 1이니까 여기 간격도 2분의 1이 돼서 여기 마이너스 1 되는 거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다시 P점이 초록색 위를 움직이고 A, B일 때 2A 더하기 2B의 값을 구해달래. 그럼 뭐야? 우리 여기서 B라는 녀석은 어찌됐든 간에 이 2참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를 X좌표가 A가 되면 Y좌표는 자동으로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이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요 녀석은 다시 는 a는 그대로 쓰시고 b 대신에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이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동료함끼리 계산해 봅시다. 는 2a제곱 4a 플러스 2가 되고 뭐? 이참수죠. 이참수의 최대와 최소 구해달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줘야 되는 거는 P점의 X좌표인 A는 전체 실수 범위가 전체가 아니라 실수 전체 범위가 되는 게 아니라 A점부터 C점까지 초록색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사이로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의 범위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이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얘 최대 최소 문제니까 그래프 그릴게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 다음에 꼭지점의 A좌표는 마이너스 1 되는 거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나는 다시 얘기하지만 다 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더라.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나머지 그래프에선 볼 거 없고 이 그래프에서 최대와 최소를 구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보면 알다시피 최대값은 1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1에서 나오는 거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최대값 구하기 위해서 여기 a 대신에 1 대입하면은 2 더하기 4 더하기 2가 되니까 8 나오는 거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a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0 나오는 거 확인을 해줄 수가 있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8이 돼서 정답은 1번 구해주시면 되더라. 이 문제는 다시 결국에 2a 더하기 2b에서 b라는 녀석을 a에 관한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었고, 바꾸면서 우리한테 매우 익숙한 2차 함수의 모습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는 건데, 조심해줘야 되는 건 뭐다? 문제에서 P라는 점이 A부터 C 사이에서만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P의 X좌표인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이 범위를 설정할 수 있었어야 했다. 14번은 이참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도 가볼게요. 15번. 10보다 작은 자연수 K에 대해서, K는 10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10보다 작은 자연수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Y는, 여기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K라는 위로 볼록한 이참수가 있고, 걔랑 X축과 2점, X축과 2점 A 점과 B 점에서 만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AB의 길이가 정수가 되는 모든 K의 값을 구해요. AB 길이. AB 길이. 이 녀석의 길이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여기 길이는 결국에 B의 X, 여기가 X축이니까 이만큼의 보라색 길이는 B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봐. 마이너스 3,0이었고 여기가 마이너스 10,0이었으면은 선분 AB의 길이는 마3에서 마10을 뺀 7 되는 거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는 저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A점과 B점의 X좌표만 구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고, 이 녀석들의 X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얘네가 뭐였어? X축과 요 이참수와의 교점이잖아요. 교점. 그럼 교점의 X좌표가 궁금해? 그 말은 연립해보라는 소리죠. 그래서 요 2차 함수와 Y는 0, X축을 연립을 했을 때 그 방정식의 해가 바로 교점의 X좌표다. 그럼 여기서 2분의 1 X제곱은 K가 되고 X제곱은 2K. 따라서 X라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K 나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얘가 루트 2K, 0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2K, 0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내가 궁금했던 선분 AB의 길이는 얘 X좌표에서 얘 X좌표를 뺀 2 루트 2K가 되는데, 걔가 뭐가 된다? 걔가 어디 있어? 얘가 정수가 돼야 된다. 정수. 그 말은 뭐야? 루트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네. 루트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은, 이 루트가 없어지기 위해서 이 K는 2를 반드시 하나는 가지고 있어줘야 얘랑 얘가 만나서 루트 밖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 뭐다?
정수의, 그러니까 자연수의 제곱꼴로 생겨야겠다. 여기서 얘는 자연수가 되면 되겠죠. 문제에서 k는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제곱수가 되는 n 대입해보면은 k는 뭐 있죠? n이 1이면은 2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2. 10보다 작은 자연수 나오죠. 그 다음에 n이 2면은 2 곱하기 4니까 8. 8도 10보다 작은 자연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n이 3이야. 그럼 2 곱하기 3의 제곱은 9이 18이니까 10보다 작은 자연수가 아니네. 그래서 얘까지는 아니고 우리의 k가 될 수 있는 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1, 2랑 2 곱하기 2의 제곱인 8까지 요 두 개가 가능하겠더라.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정수가 되는 모든 k의 합은 2랑 8을 더한 10, 4번이 10이 돼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얘는 다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얘네들의 x좌표만 구하면 되는데 x좌표가 의미하는 건 뭐다?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니까 방정식의 해가 바로 교점의 x좌표가 되겠더라. 그래서 구해보면 선분 AB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가 정수가 돼야 되는데 정수. 그 말은 이 루트가 바뀌어져야 되니까 k는 반드시 2는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연수의 제곱꼴 즉 제곱수꼴로 바뀌면 되겠더라. 그래서 n 대신에 작은 자연수 1, 2, 3, 4를 대입을 해보면서 10보다 작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거는 2랑 8밖에 없더라.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도 바로 갑시다. 16번 16번은 이제 요거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요. 3의 148제곱 더하기 3의 147제곱 더하기 3의 146제곱 요거를 2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1이고 그 다음에 2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2예요. 그때 문제에서는 2R1 마이너스 R2의 값을 구해달라 했다. 그러면은 일단 이 문제는 딱 식을 보고 26이랑 28 사이에 뭐가 있죠? 바로 27, 즉 3의 세제곱이 있는데 우리가 구해달라는 식을 보면 또 다 3의 거듭제곱이잖아요. 그죠? 나는 이 문제를 치환을 이용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3의 세제곱을 x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3의 세제곱을 x라고. 자, 그럼 일단 얘네들은 3의 148제곱은 3의 세제곱을 몇 제곱 해야 되죠? 4, 32, 9, 3, 27에다가 다시 한 번 더 3을 곱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의 147제곱은 3의 세제곱을 4, 3, 12, 9, 3, 27 49제곱 하면 똑같아지는 거고 3의 146제곱은 3의 세제곱을 4, 3, 12, 8, 3, 24에다가 3의 제곱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지금 얘를 x라고 놨으니까 얘는 3x 49제곱 3 곱하기 x의 49제곱이 되고 얘는 x의 49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는 9 곱하기 x의 48제곱이죠. 9 곱하기 x의 48제곱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26이라는 건 뭐야? 내가 27을 x라고 놨으니까 요 녀석은 x-1이 되는 거고 얘는 27에다가 즉 x에다가 1 더한 거니까 x 플러스 1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이 식을 다시 한번 좀 써보면은 얘네 여기 옆에다가 쓸게요. 요 녀석 계산해보면은 얘네 동류함이죠. 즉 4 곱하기 x의 49제곱 더하기 그 다음 얘는 9 곱하기 x의 48제곱을 x-1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궁금해? 즉 나머지 정리네요. 이거 1차식이잖아. 1차식. 그러면은 얘가 0이 되게 하는 x 이퀄 1을 여기다가 대입한 게 R1이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x 이퀄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서 나오는 결과값이 R2가 되겠죠. 그래서 x 대신에 1 요거 0 되는 x 대신에 1 대입하면은 13이네. 13 뭐가? R1이 13이고 R2는 얘가 0이 되게 한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9니까 5 나오는 거 확인해 주시죠. 5 그럼 얘가 5네요. 그럼 따라서 우리의 최종적인 정답 2R1 마이너스 R2는 얘한테 2배 26에서 얘 뺀 거니까 정답은 21이 나오겠더라. 그래서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돼요. 5번. 자, 다시 이 문제
문제에서 26과 28로 나눴고 뭐를? 얘를. 근데 이 식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27에서 1 뺀 거 1 더한 거. 그리고 얘네들은 27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나는 3의 세제곱을 x로 치환했더니 이런 식으로 바뀌고 얘네 두 개는 이제 동류항이 되는 거니까 식을 다시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얘들을 이제 다시 1차식으로 나눴을 나머지가 궁금한 거니까 그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 즉 1과 마이너스 1을 각각 보라색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들이 R1과 R2가 되겠더라. 그래서 정답은 21로 구해줘 봤습니다. 이 문제 대부분 학생들이 좀 못 풀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쁘게 정리해서 한 두세 번 여러 번 풀어보기를 추천드릴게요. 바로 17번 갑시다. 자, 17번. 자, 두 다항식 A는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B는 2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3y제곱. 그때 a 마이너스 b를 구해달라. 이거는 뭐 그냥 어렵지 않게 다항식의 연산이야. 덧셈 뺄셈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여기 빼면은 마이너스 x제곱, 여기서 여기 빼면은 xy, 얘에서 얘 빼면은 더하기 4y제곱. 정답 어렵지 않게 그냥 덧셈 뺄셈 어렵지 않게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갈게요. 아, 요게 1번 문제였고 1번. 그 다음 2번으로 바로 갑시다. 2번. 자, 등식 k-3에 x 더하기 4ky 마이너스 2개의 3 플러스 k 이꼴 0.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일 때 k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상등식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쵸? 그 다음에 k를 가지고 있는 거, k를 안 들고 있는 거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k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여기서 x, 여기서 4y,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 k 안 들고 있는 거 마이너스 3x, 안 들고 있는 거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는 k에 대한 상등식이니까 얘가 0, 얘도 0, 얘도 0이 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상등식 문제. 따라서 얘가 0이라는 소리는 x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소리고, x가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 4, 4y 마이너스 4가 0인 거니까 y는 1이 되겠더라.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4에서 1 뺀 거니까 정답 3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즉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겠더라. 그래서 정답은 3이 됩니다. 바로 또 18번 갑시다. 18번. (18번) 2차식 fx에 대해서 항등식 x 플러스 2, x 플러스 4, x 플러스 6, x 플러스 8 플러스 k. 얘가 어떤 이 fx의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그때 상수 k의 값을 구하고 그 가정을 기술하시오. 이 4차식이 fx가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2차식의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될 때 k의 값을 구해달라. 일단 첫 번째로 뭐예요? 이거 가로 4개짜리. 가로 4개짜리가 나왔으니까 상수항의 합이 같은 애들끼리 두 개 전개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먼저 전개하면은 x제곱 더하기 10x 플러스 16이고, 얘네 두 개 전개하면은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4가 되겠더라.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x제곱 더하기 10x, 여기도 x제곱 더하기 10x가 생겨서 얘를 a라고 볼게요. a. 그럼 는 이거 한 번에 갈까요? a 플러스 16이랑 a 플러스 24를 전개하는 거니까 a제곱 더하기 두 개 16이랑 24 더하면은 40, 그 다음에 16이랑 24를 곱하면은 384가 나와요. 384 에다가 플러스 k고, 그럼 다시 이 x에 대한 4차식이 2차식의 완전 제곱으로 바뀌게 되는데 나는 지금 요 x제곱 더하기 10x를 a로 치환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소리는 이 A에 관한 2차식 역시도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 말은 뭐야? 결국 판별식 해보라는 거지. 그럼 얘 이꼴 제로라는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얘가 뭐야?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중근, 즉 판별식이 제로가 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절반 판별식 바로 갈게요. 그리고 절반 제곱하면은 400 마이너스 AC 걔가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K라는 녀석은 400에서 384를 빼면은 16이 나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K를 물었으니까 K 대신에 16 대입해 주면 되겠죠.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데? 만약 K가 16이면 요거 이제 400이잖아요. 400. 그러면 이 A제곱 더하기 40A 더하기 400은 A 플러스 20의 전체 제곱이고 A 대신에 다시 원상복구 대입해보면은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0의 전체 제곱이라는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 뭐? 2차식의 완전 제곱꼴로 바뀌겠더라. 일단 정답은 K는 16 구해주시면 돼요.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 요 가로 4개짜리 넣으면은 상수항의 합이 같은 애들끼리 전개시켜라. 근데 간혹가다 이제 상수항의 합이 같은 애들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곱이 같은 애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랬을 때 이제 공통 부분이 생기니까 걔를 치환하면은 4차식이 2차식으로 바뀌는데 어찌됐든 전체 4차식이 2차식의 제곱꼴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이 치환을 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즉 판별식이 0이 되면 된다. 그 조건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볼게요. 19번. 자, 다음식 fx는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5가 되고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이참수 fx의 그래프에서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와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달래요. 자, 이거 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인수분해도 되는데 저는 인수분해로 할게요. 얘가 근데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접근합시다. 완전 제곱식. 그럼 는 x제곱 더하기 6x에다가 플러스 5. 그 다음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x 개수, 즉 6의 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 필요하니까 플러스 9. 그럼 여기에다 그대로 빼기 9를 해줘야겠죠. 그럼 는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x축과 만나는 두 점. x축과 만나는 두 점. x축과 만나는 거는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냥 애초에 이렇게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5가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x축이잖아.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5,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마3, 마4네요. 마3, 마4 이렇게 1번 정답 구해주시면 됩니다. 1번 정답. 자, 그 다음에 2번 1에서 구한 세 점에 의해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세 점을 좌표평면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그 중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요. 이 세 점으로 이루어진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넓이.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요만큼 길이 4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 높이 요만큼부터 요만큼도 4 되는 거 확인해 주시죠. 그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계산해 보면은 넓이는 8 되는 거 또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바로 또 3번도 여기다 풀어볼게요. 3번 이 fx랑 y는 k라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그럼 누가? fx 즉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5랑 이꼴 y는 k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즉 교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연립을 해야 될 거고 연립을 하고 요거 k 이항시키면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k 이꼴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이 되는데 그래프의 교점 x좌표가 2차 방정식의 근이다. 근데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에서 만나야 된다. 즉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즉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겠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판별식 써보면은 절반적 9 마이너스 AC 따라서 여기서 K의 범위 구해보면은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 K 범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정답 구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19번 해봤고요. 마지막 20번 문제로 가볼게요. 20번. 자, 20번.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2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반지름의 길이가 6.5인 원에 내접하고 둘레 길이가 34인 동일한 직사각형 두 개가 겹쳐져서, 자, 이렇게 원이 하나가 있고 여기 직사각형 두 개, 동일한 모양의 직사각형 이렇게 한 개, 그다음에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 있고,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6.5래요. 그리고 직사각형 둘레가 문제에서 34라고 했습니다. 그때 빗금친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 빗금친, 직사각형 두 개가 여기 겹쳐져 있는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기에는 이제 첫 번째로 뭐를 해야 되느냐? 이 직사각형의 짧은 변을 x라고 설정을 하고 긴 변을 y라고 설정을 할게요. 다시 뭐라고? x가 y보다 더 짧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보이는 식이 하나가 있네요. 첫 번째 문제에서 둘레가 34라고 했으니까 직사각형 하나의 둘레가 34니까 x랑 y를 더하면 34가 아니라 그 절반인 17이 돼야 되는 거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어져 있는 게 뭐였냐면은 반지름이 6.5거든. 반지름이, 그럼 여기서 여기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 직사각형의 양끝점을 연결하면은 이렇게 지름 하나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반지름이 6.5면은 지름은 13이겠더라. 그리고 내가 아까 요 직사각형 긴 변의 길이는 내가 y라고 설정했고 여기는 x가 되는 거니까 분홍색 직각삼각형에서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식 하나가 나오겠죠.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의 제곱 169가 나오겠더라. 그래서 연립방정식 세워봤고, 이제 연립방정식 해가지고 x랑 y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7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입하면은 x제곱에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7을 제곱해. 자, 그럼 x제곱이니까 2x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34x, 그 다음에 17을 제곱하면은 289예요. 289는 169다. 이항시키면은 2x제곱 마이너스 34x 289에서 169를 빼면은 120 이꼴 제로가 나오더라. 이거 좁으니까 여기로 좀 옮기고요. 양면 2로 나눕시다.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17x 더하기 60 이꼴 제로가 되고,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12 이꼴 제로가 나와요. 따라서 x는 5 또는 x는 12가 나오게 될 거고, x가 5면은 y는 12, x가 12면은 y는 5네요. 그쵸? 근데 둘 중에 아까 내가 뭐라 했죠? 둘 중에 아까 내가 요거 y가 더 큰 놈이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이 일단 연립방정식이 해가 되는 거고 얘는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빗금친 영역의 넓이는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5고 세로의 길이가 12짜리 이 직사각형 두 개의 넓이를 더한 다음에, 그러면은 하나당 넓이가 5 곱하기 10이니까 60이죠? 근데 60이 지금 두 개가 있어. 근데 여기서 조심해줘야 되는 거 뭐죠? 바로 요 가운데 녀석은 한 변의 길이가 뭐야? 한 변의 길이가 여기 짧은 길이 5인 이 초록색 정사각형이 두 번이 지금 넓이가 계산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걔를 하나 빼줘야겠네. 빼기 5, 5, 25. 최종적인 정답은 120에서 25를 뺀 거니까 정답은 95다. 이렇게 최종적인 정답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11회차 TRT 풀이를 모두 마쳤고요. 당연히 전체 다 볼 필요는 없고 자기 틀린 거나 모르는 거 아니면은 설명 한번 들어보고 싶은 문제만 쏙 골라봐가지고 예쁘게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